만날 수 있어요. 같은 강사분 만나는 것 같아요. 같은 강사분? 저희가 공감인데 안 만나도 이해가는 어떤가? 오케이? 그런 느낌. 시험 끝났니? 아, 나 끝났어. 수고. 그러다 2달에 한 번 만나겠다. 잘했었어. 너가 뭘 좋아했더라? 오히려 그런 관계가 더 깊을 수 있는. 근데 내 주변 분들이 다 강사랑 결혼했어 생각해보니까. 옹수쌤 강사랑 결혼했고, 혜석쌤 강사랑 결혼했고, 외교쌤 결혼 안 하셨고, 옛날에 영배쌤이 교사랑 결혼했고, 그다음에 수병씨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때 모셔서 결혼했어. 본인이 사모님 피셜이었어. 사모님 술 한잔 하시고 이 양반이 이래가지고 와 개꿀잼 콘텐츠 이러면서 듣고. 근데 그렇게 일반 회사원이랑 결혼하신 분이 차리쌤, 차리쌤. 그러고 다른 분들은 잘 몰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올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네, 레교쌤한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 끝났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기 진짜 재밌는 게 저기 1타 강사들 있잖아요. 저쪽 1타 강사들 기혼자가 거의 없죠. 내가 봤을 때 현우진 결혼 못해. 저 성격에 결혼 못할 것 같아. 성격이 너무 안. 정승재 정도면 할 만한데. 네, 그게 있어. 근데 나는 전국으로 치면 한 27타도 안 되겠지만. 네, 그건 있어. 이게 뭔가 막 연락을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맞다 이거 수업 준비해야겠다 싶으면은 순식간에 사라져 그냥. 왜냐면 우선순위가 너무 이거예요 아직. 우선순위가 너무 나도 좀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선순위가 너무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요일에 누가 보자 그래 근데 나 수업 준비 덜 됐어 그러면은 출근한다고 뻥치고 만나요. 밀어요. 왜냐면 수업 준비 안 된 채로 수업을 오면 시작부터 미안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은 모르긴 해. 왜냐면 짬밥이 찼으니까.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스스로 너무 싫어서 이제 잠 못 자는 건 좀 줄었습니다. 수업을 잘 못하면 그날 수업 좀 졸면은 집에 가서 온갖 스스로 상욕을 한 다음에 책 보다가 잠을 못 잤거든요. 기출 이런 거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은 잘 디비자게 했어. 일동 장교 가볼게. 어디냐? 10페이지. 공수생이랑 수능특강 욕을 처음으로 들이닥치.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공수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그리고 공수생이 각자가 굵으신데 세종 전체 국어 1타였을걸 매출로? 이제 세종을 떠났지. 이제 와이프분이 소담동에서 학원 하시고 거기에 내 후배 꽂아 넣어놨고 내가 가서 일해. 형 내가 어떻게 일해? 닥치고 가서 일해. 그래서 내가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얼마 보장해줄게 가서 일해 그랬더니 일하겠습니다. 이 직업이 뭔가 여러분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젊은 시절에 내 몸 갈아가지고 만약에 내 몸 갈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좀 남들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2배 벌어요 시작할 때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 수입을 깔 수는 있어요. 깔 수는 있어요. 세종 여기에서 이틀에서 200은 나와요. 네, 세종 여기 이틀에서 200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공무원 친구들을 만나면 보통 밥을 사요.
대신에 이제 저기 연애나 이런 거 박살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최근에 일반 회사원을 만났었잖아요. 바로 박살나요. 바로 박살나요. 그리고 친구들 관계도 좀 많이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고향 친구들은 보통 토요일에 모임 막 이런 걸 한대. 그러면 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축의금은 나가요. 걔네가 놀이거든요. 왜냐면 한 소리 더 좀 번대 이러면 이제 명치 불구하고 연락하는데 나는 그것도 반갑거든요. 왜냐면 못 만났는데도 어쨌든 초대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제 돈만 보냅니다. 그렇게 약간 뭔가 혼자 사는데 대신에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거. 왜냐면은 수업할 때 막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가 혼자서 구성하는 시간이야. 프리랜서니까. 심지어 내가 이날은 무조건 쉬고 싶다 그러면 이날은 죽어도 수업 안 가면 돼. 그러고 혼자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거 굉장히 괜찮은데 저 혼자 놀러 다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저는 수업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일동장요가가 힌트가 될 게 있냐? 있죠. 12번. 네, 정말 교사하세요. 초등교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초딩들이 긁는 거에 안 긁히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좀 봤잖아. 그래도 초딩들이 긁는 거에 상처받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되게 잘 긁어요. 초등은. 종병 오는 거 아니야? 종병. 근데 애들이 귀여우면 상세가 된대. 애들이 귀여우면 상세가 되는데 정병 오면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교사라는 직업을 혹시나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 교사 한 명한테 들었는데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교육청에서 돈 대줘요. 심리상담과 그다음에 휴직 이런 거 다 교육청에서 돈 대주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 진짜 잘 보여요. 특히나 초등은 방학 때 저기 알림장만 잘하면 된답니다. 알림장만 잘 챙겨주고 학부모 전화 7시 때 씹을 줄 알고 출근 전에 씹을 줄 알고 쿠폰 쓰세요. 네, 딱 그 정도 하면은 워라밸 딱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호해질 줄 아셔야 되는 게 은근히 또 교사고요. 중고등은 그냥 욕 좀 잘하면 됩니다. 자, 사행가사라고 써져 있죠. 이거 앞으로도 보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좀 쳐드릴게요. 사행가사. 자, 사행가사 지루하고 현학적인 말이죠.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임금의 명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썰. 이게 사행가사입니다. 임금의 명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것. 이게 사행가사예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의 명으로 해외 출장이라고. 왜 보기에 자꾸 가사 이름이 그냥 나와요. 무슨 가사는 뭘 의미한다 이러지 않고 그냥 나와요. 가사 중에 제일 많은 건 무슨 가사일까요? 드립치가 다 맙니다. 노래 가사 아니고요. 네, 결국 쳐버렸다. 뭐냐면 유배 가사죠. 유배 가사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사행 가사예요. 자, 사행 가사의 일동 장류가에서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에 필당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본인 문인이 나오는 장면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일당 장류가의 일본인 문인의 이름이 일본어로 안 나와요. 단학가는 이랬으면 바로 나올 텐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일본인 문인 사이에 필담 장면. 왜 필담일까요? 당연하지. 이때 한자는 쓸 수 있었지만 일본어를 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래요. 대화 시작 상황, 문답 주요 내용, 신청적 의미, 선별 쓰였고. 그러면 뭐야? 일본인 문인 사이에 필담이 있다. 근데 사행가사의 뜻을 알면 이제 얘가 뭐 간 이야기? 얘가 일본 간 이야기. 일본 출장 간 썰. 일본 출장 간 썰. 자, 뒤는 춘향전 바리에이션들이라서 은근히 빨리 끝낼 거고요. 프린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독도 해야 될 거고요. 배방 한자로 보여드릴게요. 배 한자로, 배 한자로, 쉽 한자로, 3개국어 한다네. 배 한자로, 거북이 배 한자. 뭔데? 선. 방은 선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평가원이
한글로 바꿔주거든요. 이런 고전 시가를. 근데 내가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싶으면 다시 한자로 바꿔봐도 돼요. 한자로 돼 있는 건 한글로 바꿔보면 좋고요. 대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남 물결 청지에 자욱하니. 얘들아, 과장법을 아는 거는 진짜 현실주의자 싹티의 명모로 보면 됩니다. 아무리 물결이 높아도 태산이 중국의 산인데요. 한 해발 1000m는데요. 안 되겠죠. 과장법이요. 그래서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분리들. 만곡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만석의 곡식을 실을 정도로 그냥 자 개큰데요. 만곡주 그냥 개큰데요. 나뭇잎 분리들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지니 12발 쌍둥이는 차처럼 굽어 있고.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뭐 만났어? 배 타고 가다가 큰 파도 만났죠. 신두폭 초석옷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울의 잠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남고래 동안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자 진짜 용이니 아니면 용 같은 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파도가 파도니? 파도지. 방속에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며 내 요강 엎어졌대요. 저런 상하제오 배방들은 입잎 피우는구나. 이윽고 해적권의 장관을 알고서 일어나 대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문설주 여기에요. 뭐 별거 아닙니다. 사면에 돌아보니 어와 장알씨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원래 비바람 막 몰아치고 막 태풍 같은 거 왔다 가고 나서 촥 개면 고요하니 풍경이 깔끔하니 괜찮을 때가 있어요.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이걸 한자성어로 일망무제라고 하는데요. 진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중량이고 그 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 바라보고. 전승산 밑줄. 왜? 얘 이름이 전승산이에요. 얘가 일본인 문인이에요. 글 쓰는 양 바라보고. 전승산 이 바라봤다 주술 관계니까 글 쓰는 사람은 전승산일까요? 얘들아, 전승산 이 바라봤다. 그러면 글 쓰는 것도 본인이겠냐? 불가능한 얘기죠. 본인이 본인 글 쓰는 모습을 보는 건. 그래서 글 쓰는 건 누구다? 나예요. 글 쓰는 건 화자예요. 필담으로 써서 보여주기를 전문의 퇴석 선생 해주시게요. 퇴석 선생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본인 화자. 전문회가 내려오는 소문에 퇴석 선생 쉽게 짓기가 유명하더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드려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벼로 퇴석인가 하나이다. 님이 그 말로만 듣던 퇴석 센세 하는 거예요. 내 웃고 써서 보여주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을 과이하니 수객히 가히 없다. 가히 없다가 보통 가히가 끝이에요. 가히 없다가 끝이 없다. 여러분 수특 보셨을 테니까 혹시 수특의 수특 문학의 첫 작품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김소월의 길이죠. 그치?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바위 없다가 나오죠. 기억나? 내게 갈 길은 바위 없소. 그치? 이 바위 없소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문학에서 여러분들 잠시 여담으로 넘어가서요. 문학에서요. 수식어 잘 생각하라 하셨죠? 관용어 얘기는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관용어 얘기 저번에 했는데 부사어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자,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주어랑 서술어가 있는데 얘가 딱히 부사어가 없어도 되는, 즉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 애인데 필수적 부사어 필요가 없는 애인데
여기에 부사어가 들어앉아 있다면 부사어가 들어앉아서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다면 이런 선지가 보통 맞는 말이 됩니다. 부사어를 통해 서술어를 강조하고 있다. 부사어를 통해 서술어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가 보통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선지가 맞는지를 알고 싶으면 얘를 가려도 말이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선지는 보류를 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김소월의 길에 보면 내게 바위 갈 길은 없소였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워도 내게 갈 길은 없소가 되기 때문에 전혀가 없다라는 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좀 더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선지가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 문제 풀어보시면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어는 가려보면 됩니다. 이 선지가 나왔을 때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부사어가 아니죠. 끝이 없다는. 자,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의 천한 선비 세상에 납쌌다가 장안 구경하였으니 님 저 덕분에 개 쩌는 거 봤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소국은 어딜까요? 여기서 일본이겠죠. 저녁에 죽사도 여한이 없다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에 무엇사고 삼복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드리거늘 받아놓고 피봉분이 봉환이에 쓰였을 때 각색 대단 삼단이요. 단은 여기 비단단자예요. 43냥 은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니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용으로서 은하를 갖다가서 글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강력하나 의에 크게 가하지 않아. 여기서 가하다는 옳다예요. 의에 크게 옳지가 않아서 못 받고 돌아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허물하지 말지어다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 11, 12 프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대인적 컨텐츠 시작하면 이제 여기 주간교재 이게 중단이 되는데 과제표는 제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역시나 개인톡 하시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공지 올렸죠? 네, 공지 보셨죠? 다른 과목도 학원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저기 보시고 데스크로 가서 얘기해 주시면 사서 풀어보실 수 있다. 다단계도 아니고 학원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시리즈 이놈들 3월 11일주에 개강 바로 했어. 큰일 날 뻔했어. 국어만 한 주 늦는다고 연락 왔어. 국어만 한 주 늦는다고 연락 왔어. 얼마나 열심히 만들길래. 자 보도록 합시다. 11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네. 3번이에요. 여러분 2번 같은 거는 빠르게 걸러야 돼요. 2번 같은 거는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건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 고전 소설에서 뭔가 자꾸 숨길 때 A랑 B가 작정하고 뭔가 숨길 때나 맞는 선지가 되죠. 즉 너무나 상황적으로 좁은 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2번 같은 선지는 웬만하면 거르고, 왜냐면 2번 보자마자 이게 은폐자들이었다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걔가 100% 답이 되거나 순식간에 답이 되거나 절대 답이 될 수 없거나 하는 선지는 걸러주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하면 안 되죠. 화자의 창조력,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앞에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기억인가요? 그럼 누가 얘기한 건데, 그죠? 3번 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거를 한번 끌었냐면 이거 왜 정답률이 76%인지 모르겠어서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11번 왜 먼저 있냐? 10번 아닌데? 미안하다. 왜 다들 받아들이는 건데? 왜 다들 받아들이는 건데? 10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용 진짜 나왔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동물의 역동성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이니? 파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다음 1번이에요. 이거 왜 정답률 52%일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12번 다 읽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4번이죠. 소국의 천안선비. 갑자기 일본 애가 이미지가 얼마 안 돼요. 소국의 천안선비는 본인이 해야죠. 오케이? 그런데 다른 거 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A는 B에서 D에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거. 그치? 전승산 이렇게 본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 그죠? 빠른 제주. 우와 님 태석 선생 진짜 개쩌시네요. 보여. 이 C에 늙고 병든 둔한글 겸손이죠. 그치? 나의 입장. 필담으로 써서 배대, 내우고 써서 배대, 문답의 장면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제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소국의 천하선비는 전승산 본인을 낮추어 이르는 말. 5번도 맞는 말인데 이거 정답률이 47이 떴습니다.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네 춘향이랑 놀러 갑시다. 이번에 수록된 판소리가 뭐더라? 저평가. 저평가가 실렸더라고요. 하다 이제 저평가를 짓네. 자 일단 춘향가에서 나온 춘향전이죠. 뭐가 오지게 많냐면요. 춘향전은 2본이 오지게 많아요. 진짜. 2본. 춘향가가 판소리고 춘향전이 판소리가 소설이고요. 뭐가 엄청 많냐면요. 여기서 내려온 2본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한자점 아시나요? 다르기자의 본이죠. 그래서 엄청 중간중간에 재창작되고 재구성되고 한 이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소리계 작품들은 보통 다른 이본을 하나쯤은 끼워 넣어서 복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되게 수능이 굳어버린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는 나와도 새로운 지문 형식은 나오지 않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작년에 6월에 갑자기 저기 감상법 문제,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위와 같은 글을 읽을 때 태도는 이거 하나 나왔다가 9평에 바로 없어지고 수능이 안 나왔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6평은 기다려야 되는데 6평이 좀 더 실험적입니다. 6평이 좀 더 실험적이고요. 9평이 거기에서 실험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갈 것이냐 해서 9평에서 센스 확정되고 수능에서는 보통 실험적이지 않습니다. 6평에 나왔던 게 9평에 나오면 수능에 100%고요. 6평에 안 나왔는데 9평에 나오는 실험은 이거는 진짜 도박이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은 6평에 뭔가 시도하고 9평에서 접고 수능에 그대로 안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그다지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짓거리 저기 옛날에 한번 하다가 대패망했거든요. 정확히 저랑 여러분이 같은 타이밍이죠. 기존 수능이 끝이 나는데 이전 수능이 불이었던 때. 근데 그때 그래서 아이고 기존 수능 끝나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때 수능을 물러냈다가 대학 입시가 거의 춤을 췄어요. 1컷 98이 뜨면서. 그래서 아마 다음 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수능도 1컷이 이전이 89, 85였죠. 이전이 89, 85였죠. 근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매는 조금 더 87까지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저기 중세국어 문제가 약간의 시간 없을 때 들이받는 천재지변처럼 들이받아 쳐서 4점 차이가 나고요. 보통 3점 차이에 귀결될 거라서 89, 86이나 아니면은 91, 91, 89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에서 아마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최근에 다 그 정도에 맞추고 있죠. 얘네가 이제 할 줄 알아요. 그거에 맞추는 걸. 그럼 여러분들은 연계 교재로 많이 먹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준비할게요. 자, 그래서 딱 길다. 자, 춘향 전부터 보도록 합시다. 근데 뭔가 힌트가 될 게 있을까? 16번 보기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됐대요.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대요. 신세를 한탄하며 즐거는 격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걸 찍어야 된다면 이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된다면 보기랑 선지에서 가장 먼 거를 찍으면 되는데 이 선지가 좋은 점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치환해서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되게 해놨어요. 선지를 보이시나요? 자, 뭐라고 언급하는 모습, 뭐라고 언급하는 모습 요약을 해놨어요. 그치? 요약을 해놨죠. 자, 그때 보면요. 1번에 그러니까 보류할 건 보류하고 이상한 걸 집어내보자고. 찍기 특강은 안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선지와 보기의 그 조음을 좀 보자고요. 가에서 양반들이 한 통 속여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스탠스?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선지 안에서 보기랑 이상한 건 없죠. 이번에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 구걸해서라도 원하는 걸 쟁취하려는 면모, 이것도 괜찮아요. 그지? 3번에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이거 이별 거부죠. 그지? 고난을 말하는 건 나 힘들 거예요. 좀.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 어때요? 문제 난 이별해서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나랑 헤어지지 마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치밀한 면모랑 조응이 조금 그렇죠. 그치? 4번도 볼까요?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올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이 만약에 틀리려면 주안을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에서 어긋이 나야 돼요. 그치? 앞부분에서 어긋이 나야 되는 거죠. 자, 5번 가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탄식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 얘는 너무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3번이 답이라는 확률이 가장 높고 주안 올리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봅시다.
자, 망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 하셨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니. 이거 몽룡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의 공조 참이 승진 말고 이걸 풍언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돈 나오리를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냐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다 못될 말이니 아무튼 자기 거라. 이몽룡이죠. 춘향이 대답하되니까. 우리 당초에 광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넌 먼저 도련님들어 살자했어.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어.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 나에 다 호사로세. 이리에서 분명 못 데려가겠어? 진정 못 데려가겠어?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로에서 날 홀리려고 해요. 홀리려고 명분 써준 것이 있으니 소지 지어가지고 본관 언니께 이사하면 하소연하겠어. 그러니까 뭐야? 나한테 꼬시려고 글 지어준 걸로 얘가 지금 나 버리고 가요 라고 하소연하겠어.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가명에 올라가서 순사토께 소장을 올리겠어. 도련님 양반에게 편지 한 장만 붙이면 순사토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보려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치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모두 덧붙여 똘똘만한 품에 품고 팔만장한 억만가오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마리 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 원문으로 상 언했을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2월이나 8월이나 동교로나 서교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 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머릿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가 지나가고 협연변에 자객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와나 마리에 당당히 지나가실 때 왈칵 뛰어 내달아서 바리 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3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을 하오리다. 에고 소륜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넋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채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말이 웬 말이오? 헤어지기 힘드네요. 이 친구 거의 매대란 것 같아요. 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소할 때 책 불태운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으면 이별이 있을 소난 방향사에서 쓰고 나온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줘 힘껏 들려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으로 서하여 벽을 담당하는 상자가 되어내라.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이런 사람 만나면 쉽지 않나요? 자, 나는 나 시작부분 놀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별이라네. 이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로다. 무슨 구조예요? A 구조죠. 사음보고요.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쓰시면 됩니다.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 짓가는 말이 도련님 리슨업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폭로와 모진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두고는 못 가시리라. 잡을 데 없으시면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가칭칭 가운데 쓰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두고는 못 가시리라. 반복이죠. 날 두고 가겠으면 영천금 되는 칼로 요 내복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두고는 못 가시리라. 두고두고는 못 가시리라. 날 두고 가겠으면 영천수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 나가시오. 날 살려두고는 못 가시리라. 살려두고는 못 가시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지? 강한 이별 거부 의지예요. 쉽지 않네요. 일이 한참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노 분부하여 낙이 한 장 보이지으니 도련님이 낙이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낙이 꼬리를 부여잡으니 낙이 네 발로 동동 굴어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나 그때 이별별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년 대원수로다 깨치려다 방랑사 중수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주어 이별도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북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이별당분이 잡수시오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강 긴긴 밤에 청시롱시로 이련을 맺고 백년살자 언약할 때 주안 주셨고요. 심지어 잘 차려줬어요. 주안이 뭐예요? 술상이에요. 주안 거꾸로 해봐. 안주 술이죠. 그 뭐야 이별 일단 보내주긴 하는 거.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상됐다더니 산수 증상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라는 말이요.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정 수중주안에 부디편은 잘 가시오. 나도 명년 양춘 가절이 돌아오면 다시 상봉할까나 라고 돼 있죠. 13, 14, 15, 16 그게요. 17도 있네요.
자료 있으면 일단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당신 가지고 있나? 또 인간 결제를. 다 푸셨나요? 인사 다 풀었어? 네, 갑시다. 으악. 자, 13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별 깨고 싶다는 게 내가 진짜 그 항우 초한찌거든요. 그거랑 본인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죠? 왜 정답률 42%지 이게? 당시에. 자, 도대체 어떤 공부를 했던 건지 14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도련님이 쓴 거고요. 2번이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거예요. 아니죠. 본인의 춘향이 쓴 소장이에요. 고소장. 3번은 갑자기요? 이제 와서 헤어져 놓고 답은 4번이죠. 자, 15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A는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고 있나요? 상담같이 좋은 머리, 제 머리 엘라스틴 했어요? 네? 그 무슨 저 머릿결 개쩌니까 이거 잡고 가주세요. 아니죠. 2번 B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요.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영천수 맑은 물에 던지라는데 초월적 공간 가고 싶어서 던지라는 겁니까? 아니 무슨 나랑 헤어질 거면 나 지금 한강물에 던지고 가던가. 나 한강 너무 가고 싶어. 그 속마음이에요? 안 되죠. 3번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함으로써 당면의 형식을 풍자한다.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 낙이 내버려 동독으로. 아니 진짜 맞았다니까? 자 4번에 D는 기대가 어긋나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해감 심화. 그쵸? 약속을 안 지키네.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제외하신 그럴 리가요. 16번에는 4번이 맞는 걸 확인했으니 답은 3번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17번 세책업자는 춘향전의 가와 같은 세책권 소설로 작가의 담당자는 나 같은 작가로 제작했대요. 그래서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승리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작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지각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내셨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의 노래를 구성할 때는 작품 속 화제 역할이 바뀌기도 했다. 자,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 바꿔요? 화자가 해설자로 역할 바뀌어요? B에서? 아니죠? 그치?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 바뀌지 참. 역할 바뀌는 거 맞지? 연속되지 않는 장면들이 없게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B가 이도령 춘향이가 이별이오가 춘향이가 하다가 도련님 들으시오 이렇게 되죠. 그치? 날로 바뀌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D가 문제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고요. 하하 6과 7이 남았군요. 오케이 봅시다. 이따 봅시다. 아니 재미나야 돼. 그래서 색깔 26색깔 폴드를 엄청 까네. 주름도 지고 내부도 튼튼하지 않고 가격만 더 비싼 폴드를 사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에서 나왔다 이거. 아 그럼 멋지 또 바꿔야 돼. 케이스 씌워서 써서 깔끔하게 당근.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끼고 돼. 아이폰 전화네.
여기 이거 있다고 말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갖고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산재 되겠지. 어느 교대가 목표예요? 네? 그냥 갈수 있는 되는 대로. 되는 데라. 교대 비슷비슷할 걸. 경인교대 제외하고. 춘천이다. 응? 춘천교대. 멀리 가네? 공주. 이렇게 멀리 가려고? 네? 집에 안 있고 싶어. 솔직해. 자취하네? 네. 야망 있어. 야망 있어 아주. 대구교대 가. 대구교대. 멀긴 하다. 대구교대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집에 오고 싶을 때는 저기 오송까지. 근데 웃긴 게 대구에서 대전까지는 다 고속이다. 40분에 와. KTX가. 근데 웃긴 게 대전에서 오송 25분이야. 어이가 없어. 대구교대 가면 남자친구 만들긴 좋아. 그치 대학 많고. 반월당 가서 놀다가 어디 다니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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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대, 청주교대. 청주교대는 너 무조건 동학이다. 난 저거 껐니 혹시? 켰니? 저 색깔 좀 봐줄래? 재생버튼 색깔이 뭐야? 빨간색이요. 빨간색 켜져 있구나. 저런 자 자취하고 싶은 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표대학 슬슬 잡아놔야죠. 네, 목표대학. 그러니까 두 개를 잡아놓으세요. 목표대학과 지금 갈 수 있는 대학. 두 개를 잡아놓고 그 두 개의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동기부여가 돼요. 아니면 지금 갈 수 있는 대학 해놓고 놀면은 거기 못 가요. 춘천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 난 춘천에 교대 있는지도 몰랐어. 진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공주도 있어. 제주도에 가. 야, 야, 야망 자체가 다르네. 엄마 비행기가 안 떠. 차라리 경인교대를 가서 나쁘지 않죠. 경인교대는 자취하려면 돈이 와. 대구교대 나쁘지 않죠. 난 그래서 서범대 쓸 때 쌤이 대구교대는 왜 안 쓰냐 그랬는데 저는 초딩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썼거든요. 난 자신이 없어. 나 교육봉사 갔을 때도 초딩들이 너무 깝쳐가지고 18페이지 맞네. 네. 너무 깝쳐가지고. 연령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성 춘향이가 수절하는 노래 연령 춘향 수절가입니다. 뭐 서울권에 가면 어떻게든 자취도 하고 어떻게든 방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난 서울 가면 너무 등골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서울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인서울에서. 근데 인서울에 그 우리가 줄줄줄 외우는 거 있잖아. 스카이에 서성한 중경외시 맞나?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 단. 그 밑으로는 가지 마세요. 그 밑으로는 소재지가 서울일 뿐이에요. 네, 소재지가 서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거기 하느니 지방 거점 국립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어느 정도 레벨일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나온 학교를 내려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 없어요. 충남대 굿즈 파는 거
같잖아요. 프라이드 없어요. 직업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치면 뭐 저기 국수세단이랑 이렇게 낑겨 들어가겠다 하는데 뭐 어찌됐든 결론은 지방에서 대학 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모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항상 제 강사 생활의 목표입니다. 모르죠. 저도 어디 가서 학력 세탁하고 올지. 고대대학원이 원래 저기 조치원도 됐었거든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나오지가 않아서 세탁하고 싶으면 제가 저기 잠시 강의 쉬고 안암에 가든가 신촌에 가든가 당연히 관악에는 못 가겠죠. 어떻게 가?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는 선골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 대학이 지금쯤은 설정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는 대학과 목표 대학 두 개를 집어서 지금 가는 대학 끄어보면 진짜 엥일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많이 나 여기 옛날에 대학으로도 안 쳐줬는데 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좁혀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수시 쓸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수시 납치가 한둘은 아니거든요. 수시 납치가 한둘은 아니에요. 그러면 수시 납치가 안 되는 방법은 수능 이후에 뭔가 가서 봐야 되는 면접고사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도저히 정시 파이터는 할 수 없다. 주윤수가 정시 파이터 어감 너무 안 좋다고 정시 플레이어로 바꿔달라던데. 아 그래 나는 정시 플레이어다라고 하면 정시 플레이어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시는 최대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전형들도 그리고 집안 조사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국가유공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 한번 해보세요. 또 모릅니다. 자 연료차량 수절과는 빨리 읽으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19번 보기는 전혀 쓸모가 없죠.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지.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야 일단 장모님 부르는 것보다 심상치 않죠.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봐야지. 그럼 춘향이 엄마가 같이 있는 거네요. 춘향이 엄마 이름이 뭡니까? 왜? 뭐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죠. 그래서 월매한테 춘향이 보러 갈 거다라고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간정이라 하오니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 문에 닫았으니 발화를 치거든 가사였다. 이때 마침 발화를 댕댕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옹문간 당도하니 어사또 누구요? 몽룡이죠. 하지만 춘향이랑 춘향 엄마 향단이는 어사또인지 모르겠죠. 밤에 어사인지 모르겠죠.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이도 가는 곳 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요 몸에도 홍산이라 상사 1년 끝에 만단정에 하는 자라. 춘향아 그런데 대답이 내 있었으니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예서 동원이 마주치는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의 어머니의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사또가 뭐라 해요. 그래서 어사또 입장에서 받잖죠. 저게 뭔데? 쟤가 뭔데? 그래서 뭐? 내 영문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당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절에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하고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고 천방지방 다니다 낙상하기 쉽소. 이 훌랑은 모실라 와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아니 엄마도 뭐하냐고. 갑갑하여 나 죽겠어. 일로 오죠.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정해 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어? 언제 오신다 소식 왔어? 벼슬 뛰고 내려온다 너무 났소? 에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새끼 하나 내려왔다. 그 뭐예요? 거지 행색을 하고 춘향 어머니도 지금 비꼬는 거죠. 거지 하나 왔어?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선방님이 오시더니 몽중에 보던 님을 생시해 본단 말인가. 문턱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춘향이께서 허허거려요. 아저씨 같아요. 상사불견 그린님을 이시 만날 수가 이제주가 하니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방명하다 나의 뭐냐. 서방님 이별에 자나 누우나 임그리오 일구월심 한일러니 인해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겠으니 날 살리러 계시오? 한참 일이 반기다가 입의 영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여 뭐야. 저 살리러
왔어. 여보 서방님, 내 몸 맞아 죽는 것을 서른 번 못 써봤네.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러 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설마 내 죽을 소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7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기다닌데 나와 같이 자진한가. 심은나무 꺾어지고 공든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할일 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수나 흐트러진 머리 이런저런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사꾼인 척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들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이 정막하고 요족한 데 뉘어놓고 소방님 손수 연습하되 나의 혼배기로 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 그럼 뭐야? 이몽룡이 직접 연습해달라는 거죠. 아직 거지라도 사랑해. 서방님 귀희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청운에 오르다라는 건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육진장포 다시 여와야 조촐한 상여에 덩그럽게 시도돼 북망산천 찾아갈 때 남산 뒤남산 다 버리고 한양을 올려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두고. 선산은 조상이 잠자는 조상의 무덤. 이에요. 조상의 무덤 근처에 묻어달래요. 뭐야?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 욕구예요. 이거. 신분 상승 욕구. 춘향받은 춘향전이든 급진적인 적은 남녀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런 여성의 신분 상승 욕구를 절대로 숨기지 않는다라는 점도 되게 급진적인 겁니다. 비문의 새기를 수절 원사 춘향지묘라. 여덟 장만 새겨줘.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짓는 데는 내일 다시 오려면 불쌍한 춘향이나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이나 하여줘. 에고 내 신세야. 뭐 너무 쉽죠? 18, 19, 20, 21 해볼게요. 됐니? Let's go. 자, 18번 이끌에 대한 설명으로 18번 맞니? 시작? 네. 18번 이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이건 다른 선지 안 볼게요.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자 19번 보기를 참고해요. 이게 좀 오답률이 높거든요. 보기를 참고하여 기업과 니은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대요. 부영당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의 싹튼 거 맞죠? 그지?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보시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 맞고요. 부영당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의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 그쵸? 왜? 본인이 손수 데려가서 연습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자 3번에 니은은 수절 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그쵸? 무덤을 새로 신분 상승 욕구의 무덤 해가지고 수절 원사 비석도 세워주는 거니까요. 네, 비석도 세워 호칭 달아주는 거니까 이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 아니면 3번을 한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니은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 상징하는 공간 맞는 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니은이 과연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이 힌트가 너무 없었어요. 이게 아마 라떼일 거예요. 라떼일 걸. 네,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었는데 뭐 어쨌든 5번이 니은은 춘향의 정절을 강요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선지 다 읽으라는 겁니다. 당대사에 대한 비판의식이라고 하면은 선산 조상들의 무덤에부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야겠죠. 수절 원사라는 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항하고 싶으면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가치관에 반하고 싶으면 내가 그 타이틀을 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타이틀을 달아달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번 A에서 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네 4번이고요. 21번 한자 좀 아십니까? 어쨌든 오매불망이 너무나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2번인데 조변석계가 뭔지 아세요? 조변석계 뭔지 아는 사람?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고치고예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 그리고 풍수지타는요? 5번에 풍수지타는 뭔데? 네, 효도는 돌아가시고 하면 늦으니까 네, 그 후회하는 거예요. 자 22페이지에 심독 볼게요. 빡세지? 자 2022학년도 6월인데요. 2022학년도 6월인데요. 이 당시에 당연히 PCR 나올만 했죠. 그치? 얼마나 나올만 했겠어.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있거든요. 자 볼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내로 칠게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이네요. 이를 다양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되어있다. 조건이 뭐예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 바로 칠게요. DNA 염기 서열은 알아야 된다는 거. 네, 내가 왜 재밌는 게 있다 그랬냐면요. PCR은이에요. PCR는이에요. 써져 있는 게 PCR는이라 써져 있죠. 그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국립국어원의 규범 표기에서 이거는 얘예요. R이에요. 그래서 PCR은 는이에요. 그래서 는이에요. 예, 지금 R도 돼요. 지금 R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거를 하나하나 수정한 진짜 미친 변태 교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태적으로 검토하시는 분이 출제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오류에 시간 낭비 안 해요.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더 짧게 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체크하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네, 실제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다른 교수님들이 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 밑줄, 프라이머 밑줄, DNA 중합효소 밑줄, 뉴클레오타이드 밑줄치기.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뉴클레오타이드 내종.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일이 높겠네요. 주형 DNA란 동그라미 치고요. 주형 DNA란 치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밑줄 칠게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다. 표적 DNA 따로 동그라미 칠게요. 아하, 증폭하고자 하는 것이 표적 DNA. 끊고 프라이머 동그라미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 자, 중요한 건 앞에 있죠.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밑줄 칠게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이다.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시작과 끝에 밑줄 칠게. 이종이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 DNA 중합효소는 앞에 끊어야죠. DNA 중합효소 동그라미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아하, 얘가 DNA 복제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순서 결합을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죠. 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아하, 지금 뭐 있어요? 분리 밑줄, 결합 밑줄, 복제 밑줄 이런 거 그냥 과정에서 우리가 키워드 될 만한 것만 쳐보면 되죠. 분리, 결합 있고 또 뭐 복제 있고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DNA 복제 과정 표적으로 칠게요. 아하, DNA 복제 과정. 이게 한 사이클이랍니다.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 밑줄 칠게요. 아하, 사이클마다 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PCR 종료되는 게 뭐예요?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 수행 가로칠게요. DNA 양이 증폭 불가능할 때까지. 종료 조건 잘 봐야 되죠. 사실상 기술 제목이니까. 전통적인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자, 표적 DNA 증폭 여부 확인은 뭐예요? 발색. 형광물질 결합이 필요하군요. 형광물질 결합 괄호 발색 밑줄.
PCR은 치료의 표적 DNA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 메모. 새로운 기술이네요. 뭐가 다른가에 주목해야겠죠.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괄호를 어떻게 칠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괄호 칠게요. 아까는 뭐가 달라요? 아까는 증폭할 만큼 한 다음에 그 뒤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켰는데 지금 계속 발색시키고 있는 거죠.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 밑줄 칠게요.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 다른 점이죠. 밑줄 쳐둘게요. PCR 과정에 발생 물질 추가 필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자, 각각 표시해 둘게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따로, 형광 표식 탐침 따로. 뭐든 표시하면 됩니다.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나는 표적가로 칠게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귀찮으니까 이렇게 줄일게요. 저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물질로 당연히 어디다 결합하는지 잘 알아둬야겠고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겠다.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 밑줄 칠게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 새로 얼마나 생성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괄호치기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어쩌고에 어쩌고 이중가닥 DNA에 결합이 돼서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이 이 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 세모 칠게요.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요. 이 합체를 형성해도 발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라블럼인 거죠. 의도치 않은 발색.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형광표식 탐침.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은 반대 관계네요. 억제 관계니까.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 특이적 결합은 밑줄 쳐야죠.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는 됐고요. 특이적으로 결합 밑줄 칠게요. 어디에 특이적으로 결합한지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확인해야 돼요.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아하, 지금 뭐요? 결합 밑줄 끊어지고 분해 밑줄 역시나 과정은 이 정도만 결합 과정이 있고 끊어지고 분해 과정이 있고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분리 밑줄 치고요.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발색 밑줄 치면은 이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찾으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뭐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습니까?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 비용이 비싸다에 세모만 치면 되죠. 아까 단점도 있었으니 여기도 단점. 실시간 PCR에서 발색 또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비례 동그라미만 쳐봅시다. 네, 비례 관계 여기 있다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이클은 당연히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 나다. CT 값 동그라미 치고요. 앞에가 중요하죠.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로의 CT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로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시로의 CT값 밑줄, 표준시로의 CT값 밑줄 비교 동그라미 칠게요. 아, 이렇게 비교하는 거구나. 미지시로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목재,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률이 아주 박살이 난 것들만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시에 딱 마치면 될 테니까 10분 드릴게요. 말좀 하신다 오래간만에. 인천에 오이 시험 됐어? 오이 시험 됐어? 최근 저기 책상에 올려.
왜 됐어? 씨. 왜 됐어? 단어 시험 지기 오는 거예요? 매교사. 안 하면 전화한다 집에. 이 분 뒤에 해설하고 마칠게요. 수능 실감 어떻게 한다? 이건 영어. 수능 실감은 또 한때 책 이름 뭘로 지지 고민 진짜 많이. 후보 중에 수산시장. 너무 별로. 해설합시다. 2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한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자, 봐봐. 주형 DNA는 1문단에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당 DNA라고 했었죠. 네, 거기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뭐? 표적 DNA.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거. 그러면 표적 DNA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서열이 있잖아. 그럼 주형 DNA는 표적 DNA가 주형 DNA의 일부였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 1번이에요. 당시 정답률 43%. 그래서 1번이고요. 2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기역은 이중가닥 DNA 특이음료, 니은은 형광표식 탕침. 이거는 그냥 시간 먹는 건데요. 가장 적절한 거는 2번이 되죠. 네, 이거는 찾아보면 돼요. 하나씩. 24번 어느 그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끌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염기서열은 알려져 있어야 되죠.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PCR 하다가 알 수 있죠. 계속 누적으로 확인하니까요. 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고요. 25번에 여러분들 선지 배제 잘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대요. 각 시료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합니다.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아야죠. 초기 농도가 A가 더 높은데, 그지? 증가량은 많아야 돼요. 그런데 나가 함정이죠.
나가 함정이에요. 실시간 PCR에서 CT 값 셋을 발색도 CT 값이 뭔데 발색되었다고 오케이 이 정도면 발색이야 하는 그 기준점이죠. 그 발색도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정도 나왔으면 색 나온 거야 라고 할 발색도는 똑같아야 되죠.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B와 같겠군으로 해야 돼요. 사실 가가 판단이 안 섰더라도 B와 같겠군을 무조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CT 값이 요 정도 색 나오면 발색되었어 라고 하는 값이니까요. 그럼 발색도는 똑같아야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2번과 4번에 남긴 다음에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가에서 B보다 많은 걸 당연히 A가 초기 농도가 높으니까 그거에 비례하니까 많겠군 한 다음에 같겠군에서 2번 바로 때려도 됩니다. 이 당시 정답률이 이거 20%였어요. 왜냐면 순서대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순서대로 선지 배제를. 근데 이거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 아니죠. 순서대로 선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가나 다 채우는 게 나오면 가장 내가 판단하기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선지를 지우고 그 중에서 배제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는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가, 나, 다 하려면은 가가 이해 안 되면 다시 읽고 있어요. 가가 이해 안 되면 나, 다에서 결론을 찾으라고. 선지 배제를 한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주에 1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 그래도 수특에서 좀 유의미한 거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연계로 넣어놨거든요. 수특에서 볼만한 거 아닌 거는 역시나 기출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초심은 12호까지 나가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하시고요. 공부는 역시나 지금부터 계약을 축하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공부는 근데 하던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산모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산모를 못 본다면 그냥 내가 내 약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보는 모의고사니까 컨디션 엄청 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진단으로 저랑 같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산모를 잘 본다면 국어에서 뭔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시험 자체는 아직 감이 죽지 않았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전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능 특강에 불 열심히 붙여가지고 학교 적응이 짜증 나겠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베테랑이시잖아요. 돈 갖고 하는 프로는 아니지만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베테랑은 어떤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고 싶은 걸 잘 할 수 있게 올해 한번 잘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가세요. 그건 시간 제한 안 돼요. 수특 시간제지 뭐. 그래. 수특 시간제가 장을 밀고 있어. 너 지금 지문을 공부하는 건데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걸 시간제만. 그러면 그 수초 있잖아요. 지금 교재 저거는 시간 제한. 저거는 저기 과제편에 시간제라고 써져 있잖아. 그거. 그리고 그 한수 풀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수 안 받았나요? 다음 주에 나와. 다음 주에 나와. 한수 시간 제한 맞죠? 한수는 당연히. 사람이 가운데 불 좀 꺼줘. 나 저거 가져가야 돼.